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이렇게 4%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6,000원 돌파가 나와주면서 종가상 또 26,050원 이렇게 유지가 되었네요. 1차 목표가 27,000원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지루하던 흐름에서 이런 모습이 조금 아쉬웠는데 적절한 타이밍에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 바라는 건 뭐 10%, 20%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르면서 안전한 조정도 걸치고 우상향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일 영상에서는 두중 전반적인 흐름 잡아보고 가져가야 할 기대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은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좀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순부터는 무료로 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두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뭐 레포트 등등 또 멘탈 관리로 해드려야겠죠. 부담 없이 같이 뭐 공부를 해간다. 이런 좋은 내용들을 좀 공유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원전 관련주나 두산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모두 빨간불 아니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두산중공업 다른 종목들에 좀 비하면 4%대 상승? 좀 많이 못 오른 거 아니냐? 아니면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허나 제가 바라던 두중의 모습은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K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코스닥 종목을 의미하는 거고 없는 건 코스피 종목이겠죠. 두산중공업이 이제 시총으로만 따지면 10조 그리고 뭐 한전기술이 2조 정도 되죠. 그리고 한전산업이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 우진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3,000억 이것도 많으면 3,000억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단순히 시가총액만 비교해도 3,000억에 비해서 두중의 크기 뭐 30배가 넘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이런 종목들과 뭐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하게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무거운 종목이 변동성이 작다라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이고 뭐 꼭 무거운 종목이 뭐 크게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발생을 하고 뭐 종목을 올리려는 이런 세력들이 봤을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 작은 종목이 더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좀 적은 종목들이 더 올리기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이제야 조금 다시 날개를 펴보려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두중 단기적인 공매 비율이 7%가 좀 넘었었는데 4%대로 이렇게 좀 내려왔네요. 그래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두산중공업과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우리기술
좀 간단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기술의 이런 차트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 종목에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마성이 한번 짙어지기는 했었지만 그 조정 이후에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중이 지루하고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향을 잡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 가져가는 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급등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또 이만큼 빠졌다, 또 이렇게 올라가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중공업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산중공업 월봉 차트입니다. 2007년 그리고 2008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산중공업이 15만 1,789원으로 상당히 전성기를 지내고 있을 때 가격대가 여기에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10년 이상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였고, 작년 이맘때쯤 해서 스물스물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는 이런 상황에서 또 원전 테마가 다시 붙어 주었습니다. 거래량 같은 부분도 예전들과 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튄 모습이죠. 일봉으로 다시 보면 현재 26,000원대 가격대 위치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고점은 되어 보이지만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나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향후 몇 년간은 그래도 더 올라갈 일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20%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급등을 하고 또 여기서 다시 급락을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바라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처럼 한 3%, 4%, 많으면 5% 정도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조정도 한 번씩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내려왔을 때는 또 지지하는 구간도 보여주고 안전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실 텐데, 이때처럼 테마가 강하게 붙는 것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32,000원 고점을 맞고 좀 떨어지면서 2만원 초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3,000원에서 27,000원 크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나름 지지도 잘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원부터 제가 여기 검은색 선으로 좀 표시한 곳 보이시죠? 목표를 좀 단기적으로 잡았었는데 나는 이 종목을 몇 년 동안 장기로 볼 거야 하신다라고 해도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 27,000원이죠. 다시 박스권 저항 라인을 뚫어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전에 2차례 정도 뚫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지 현재 상황에서는 지켜보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약 50만 주 가량 좀 많이 나갔네요. 외인은 82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에서 힘을 조금 더 받쳐줬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폭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또 서로 상승폭을 견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이 보통 보면은 오전에는 플러스로 좀 들어오다가 마무리가 될 때는 마이너스로 항상 이렇게 끝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좀 이탈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서 좀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을 턴다? 조금씩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보고선 이 정도면은 됐다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나가는 거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애초에 단타로 들어온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지만은 언제 또 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가 참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마 주가가 조금 내려오고 나서 좀 기간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공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2.2% 이렇게 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평균가는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대금이 또 많아졌습니다. 수량도 좀 많이 늘어났죠. 주가와 공매 비율이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주가가 좀 상승하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는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차거래 같은 경우도 뭐 이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최근 그래도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항상 부담은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좀 정치적으로 엮였던 부분인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급등 급락을 할 수 있고 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탈원전 비판에 어제부터 뭐 본격적으로 공약이라던가 정치적 횡보에 따라서 하반기 계속해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중은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테마 쪽으로 붙어서 가는 부분이 싫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테마성으로 계속 짙어지는 부분,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겠고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먹거리가 더 하나 추가적으로 생긴다라는 부분 굳이 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5%든 6%든 이렇게 올려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탈원전 비판 행보에 원전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죠. 탈원전 정책 비판 행보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윤석열도 최재형도 등을 돌리게 한 월성원전, 정치 참여 계기 중 하나로 탈원전의 정책을 뽑으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이 되었다. 모두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런 수사, 감사 도중 정권 차원의 외압을 받는 끝에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식. 결국 월성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저는 정치적 성향은 중립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최재형이 대선 출마를 또 밝히고 현재 뭐 기소됐던 이런 수사가 있죠. 월성원전에 대한 이런 수사들이 의혹이 사실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업 충분히 또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력량의 피크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전력 공급 능력은 한계치가 있는데 또 상한 전망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예비율이 4%에서 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2012년인가요? 2013년도 이때 이후로 아마 예비율 최저라고도 합니다. 2018년 제일 더웠을 시기에 그 예비율보다도 현재가 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석탄 발전소로 돌리겠다. 뭐 만들어 놓은 원전을 쓰지도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전력량의 피크치가 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력의
약해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언론을 통해서. 원전 재개에 대한 부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신한울 1호기 허가에 대한 이런 안건이 재상정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이런 기대감도 한 번 더 붙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정견련에서 가져온 좀 자료인데 ETI 점수, 뭐 ETI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지수로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런 뭐 성과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평균보다도 좀 낮은 수치, 주요국들 중에서도 뒤에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발전량 중에서 석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낮다.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목표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탄소 배출량도 좀 감소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2010년부터 2019년 거의 10년 동안 2포인트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그리고 오히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5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효율도 좋고 탄소 배출도 안 하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2025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원자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 연료비, 뭐 탄소 배출 가격, 해체 비용 등등등 항목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는 53.3달러, 그리고 두 번째가 석탄 75달러, 그리고 세 번째가 가스 복합발전 86에서 95달러라고 하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원전보다도 53달러보다도 2배가량 많은 거의 100달러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이 한 100달러, 그리고 해상풍력이 160달러가 될 거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부분,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허나 국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금이 필요를 합니다. 신재생 발전단지를 앞으로 더 좀 늘리기 위해서 200조 이상 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재생 에너지를 기본 모토로 해서 지금 가스나 석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현재 잘 지어진 원전들이 있죠. 그런 거를 묵혀두지 말고 신재생 원전 비중을 늘리고 가스나 석탄 비중을 낮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 소형 원자 개발과 수출, 또 플러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소 에너지까지 향후 에너지원으로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중은 꾸준하게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멘탈 관리를 해가면서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일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